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날입니다. 정말 그 코스닥 거래대금이 오늘 굉장했던 건 아시죠?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아마 거래대금 거의 최대 수준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속된 말로 약간 좀 미쳐 돌아가는 그런 시장은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인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쵸? 이미 주주가 됐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같은 날에도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좀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지, 시장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길래 왜 종목들이 이렇게 이 난리를 쳤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봐야겠죠. 점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좀 빠르게 나왔다 뿐이지, 저는 미리 이야기 드리면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되게끔 알려드릴 거고, 안내해드릴 거고, 다음 주까지 이벤트 진행한다는 것도 제가 계속 공지해드리고 있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직 이번 주에 못하신 분들, 진행 못하신 분들 다음 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어차피 뭐 이제 지워야 되는 거고, 이게 저장이 돼가지고 계속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70만원을 터치를 하진 못했는데, 이게 저는 오늘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딱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올렸습니다. 1시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FOMC 있죠. FOMC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내일 아침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영이 될 건데, 보통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의 그 기자회견이 시간대가 이제 곧 그 미국 시장 막판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다가 끝나요. 대부분 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보통 그걸 이제 온전하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물론 내일 오전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나온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좀 저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어차피 2차전지가 테마주는 아니거든요. 이게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는 약간 좀 기대감을 베이스로 하는,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게 저점까지, 바닥까지도 내려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그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고요. 지금 올라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테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이 그러니까 그 뒷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성장이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냥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 시기로 넘어오던 그 IT 그쪽으로 넘어오던 그 시절에도 이런 종목들은 늘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삼전의 주가가 뭐 옛날부터 이 주가는 아니었잖아요. 걔도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중요성이 올라가고 하면서 삼전이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쭉 성장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2000년 종목들도 그런 흐름 안에 있는, 좀 뭐 과도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고, 수요는 못해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전기차 쪽으로 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 요거 1시부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직장인들도 딱 앉아서 이제 한번 딱 확인할 시간, 그때부터 투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매 액션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줬습니다. 시장이 못 버티죠. 지수가 일단 못 버텼고요. 근데 어차피 이 구간에 종목들 상승과 하락의 비율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올라간 종목 한 100개 됐나요? 떨어진 종목 한 2,500개. 이 정도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수의 움직임을 만든 거는 그냥 포스코 애들, 에코프로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어차피 종목은 이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갈 때부터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오늘
그 변동성이 나온 거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보기 시작한 시간부터 밀었다라는 거죠. 공포의 구간을 대놓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도가 저는 웬만하면은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정말 야무지게 팔려면 어떤 패턴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FOMC 이런 CPI 이런 거 한 번, 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FOMC 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해가지고 시장이 FOMC를 하고 나서 꺾는 구간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FOMC 진행하기 전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벤트를 그 기점으로 시장이 꺾는 흐름이 대부분 나왔고요. 그 내려가는 흐름이. 근데 오늘 지수는 오전에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박살을 내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벤트 이전에. 이 패턴이 일단은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보여준 변동성에 대한 그 의도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빨리 뺐다라는 거죠. 지금 굳이? 그리고 어차피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사이클이 끝납니까? 금요일에 뭐 LG엔솔 막 그 뒤쪽으로 이제 그 이번 주도 뭐 SDI, LG화학 이런 것들 다 남아있거든요. 물론 걔네들이 호실적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거나 어닝 쇼크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2차전지 일정이 지금 타이밍에 끝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주가가 조정의 형태를 보일 수는 있죠. 우리가 어차피 조정 나올 거 감안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어제 홀딩스였나? 그 영상 제목에도 달아드렸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양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봉 해서 한 5일 동안에 나올 사이클을 저는 그냥 하루 만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왜 하루 만에 보여줄까요? 그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뒷구간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전의 FOMC나 CPI나 이럴 때를 생각하면 그 이벤트 전에 양봉을 쭉 채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벤트가 뭐 그럭저럭 그냥저냥 해석하기에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시가가 뜨겠죠. 이때부터 음봉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매도하기 편한 패턴이에요. 기대감? 어차피 1, 2% 캔들을 조정 주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이거 계속 살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조정 주면 사야지. 눈독 들이는 그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 나는 60만원에 살 거야, 61만원에 살 거야, 2만원에 살 거야, 3만원에 살 거야, 다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그거를 한 번에 체결을 다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아래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지금 60만원 깨고 53만원, 4만원까지 밀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2차전지가 다 같이 밀리는 그 그림을 정말 1시간 동안 그 공포의 장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위에서 걸어놓고 체결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버틸까요? 아, 이거 내가 고점에 샀나 보다. 바로 손절 나오죠. 저는 그거에 대한 의도가 오늘 한 70%, 80%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LG엔솔 양매수거든요. 그 다음에 포퓨도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변화 크지 않아요. 금투 같은 거 뺀다라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포지션 변화를 크게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어요. 오늘 보여준 변동성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그냥 한 음봉 1%, 2%짜리 나왔을 때 그때 나오던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봐도 지금 오전에 오히려 매도량이 쭉 늘어나요. 1시까지. 제가 아까 1시부터 투매가 시작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시 때 25만 주, 그쵸? 25만 주가 거의 고점인데,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밑에 하락 사이클을 만들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장 막판까지 쭉 매수해가지고 11만 주로 끝났거든요. 이게 뒷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프로그램은 매수를 받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창구를 통해가지고 뭐 던졌거나 하면서 액션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액션들을 만들면서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에 가장 혼비백산한 거는 개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2차전지 애들이 반등을 안 줬습니까? 반등을 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2차전지 투매 구간에 올라간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2차전지의 반대 쪽에 포지션에 뭐가 있다라고 놓고 봤죠? 반도체. 그래서 제가 2차전지 투매 나올 때, 저는 2차전지 투매 나오는 거 안 봤어요. 투매 나오는 거 안 보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만 보고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살짝 반응을 해주는 듯 했지만, 지수가 이제 뭐 워낙 밀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로 자금이 들어갔다? 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애들이 전부 다 약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올라간 게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잠깐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전에 2차전지 애들이 조정 줄 때 얘네들 막 10%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강도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2차전지가 지금 당장 시세가 마무리되기에는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너무 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거쳐가지고 나올 조정 패턴이 저는 그냥 하루 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정말 극대화됐던 거고, 버틸 구간들은 다 버텼고, 어차피 우리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평단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50만원 뭐 이 정도 가격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딱히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바꾼다거나 이럴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코멘트 드렸거든요. 그쵸? 이 문제는 이 위에 제가 그래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코멘트 드린 것도 딱 오늘 같은 움직임, 에코프로 같은 것들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괜히 그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까지는 뭐 양봉 나오면 양봉 나올 수 있고, 음봉 나오면은 뭐 음봉도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둘 다 감안할 수 있는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 요거를 이 윗꼬리가 길지 않다라고 하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윗꼬리가 이 정도만 나왔다라고 하고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윗꼬리에서 준 액션이 워낙에 그 머리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캔들을 보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보면은 이거는 정말 강한 차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준다. 물론 오늘 아래 꼬리 구간은 충분히 음봉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2차전지가 오늘을 기점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느냐 라는 그 두 개의 그 선택지를 놓고 볼 때, 저는 오늘 당장 끝나기에는 너무나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만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같이 이제 오늘같이 막 크게 흔드는 구간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데요. 제가 어제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고점 라인에 들어오는 분들 비중 절대 적게 안 들어옵니다. 비중 세게 들어옵니다. 그게 너무나 유명한 이제 포모죠. 나만 이 그룹주들 움직이는 데서 수익 못 보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는 대신에 비중을 세게 넣어가지고 수익금을 그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이랑 맞춰가지고 나도 이제 나도 포스코 사가지고 수익 냈어, 이거를 그 느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지옥 같은 날이지만, 기존에 평단 뭐 30만원, 40만원대 해서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 여지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지션 변화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투매 나올 때 반등 나온 업종이 크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이런 식의 매도 패턴은 더 본인들이 매도하기 힘든 그 구조를 억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정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받아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이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개인 물량들의 대거 유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일단 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다음주 이벤트 진행하면서 또 하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다음주 저희랑 단기 종목들 매매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FOMC 뭐 별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치만 중요한 거는 그 FOMC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지 그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방아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 방아쇠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예. 그거는 좀 내일 오전에 중점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재밌게 탔던 오늘 하루였는데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